한국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대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초음파를 이용한 에어로졸 공정을 이용해서 이륙적 반도체 화합물인 카드뮴 계열과 징크 계열의 CDSE, CDT 그리고 ZNSE, ZNT 등과 같은 반도체 화합물을 합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합성된 나노파티클의 형상, 그리고 기본적인 과학적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본 발표는 에어로졸 방법은 일반적으로 기상법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 기상법의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는 인트로덕션 부분과 그리고 제가 한 실험 방법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카드뮴 셀레나이드와 카드뮴 텔루라이드, 징크 셀레나이드, 징크 텔루라이드를 합성한 결과들을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우선 본 발표에서 만들고자 하는 카드뮴 셀레나이드나 징크 셀레나이드 이런 이륙적 반도체 화합물은 솔라셀이나 또는 발광수자 등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머레이 등에 의해서 한 인젝션 법이라고 해서 고온의 용액법에서 만들어지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성공적이었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던 중에 2005년도에 일리노이 대학의 케네스 서스리 그룹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기상법에 대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용액법에 비해서 좀 더 순수하고 그리고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속적인 공정으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단점이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파티클들이 분산이 잘 안 되고 어그리게이션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본 실험 장치는 제가 꾸민 장치인데요. 우선 케미컬들은 카드뮴 전구체와 징크 전구체로는 카드뮴 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그리고 셀레늄과 텔루륨 엘리멘트 파우더를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 트리오틸 포스핀, 올레익 애시드, 옥타디슨과 같은 설백턴트를 사용해서 합성을 하였습니다. 실험 장치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프리커서들을 분무시킬 수 있는 초음파 발생 장치가 있고요. 이 초음파 발생 장치는 우리가 흔히 쓰이는 가정용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 페니스를 통과해서 생성되는 나노파티클을 포집을 하기 위해서 톨루엔으로 채워져 있는 버블러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건 투 페니스를 수평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수직으로 한 건데, 이 앞서한 방법은 제가 처음에 카드뮴 계열의 CDSE와 CDT를 합성할 때 했던 방법인데, 조금 실험을 하다 보니 이 수평으로 하다 보면 이 튜브 페니스 안에 반응이 일어나서 이 아울렛으로 나와서 버블에 포집되지 않고 이 튜브 페니스 안에서 이 잔존에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반응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와 같이 수직으로 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서 합성된 카드뮴 셀레나이드와 카드뮴 텔루라이드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분석 방법들은 굉장히 제너럴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러한 나노 사이즈의 반도체 물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균일하게 크기와 형상들을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 방법에 의해서는 카드뮴 셀레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다이아미터가 3.9 나노미터 되는 컨턴단, 0차원의 컨턴단이 형성이 됐고요. 생성된 CDSE의 레티스 구조를 살펴보았더니 징크 블렌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성된 이 나노파티클을 용액에 제대로 잘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노파티클의 표면이 얼마나 오게닉 서펙턴트로 캠핑이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도 할 겸해서 EDX로
그 원소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선 카드뮴과 셀레나이드의 그 원소비는 약 1대 0.59가 됐고, 이 포스포러스의 그 피크가 존재하는 걸로 보아서 트리옵틸 포스핀으로 합성된 카드뮴 셀레나이드의 표면이 이렇게 캐핑이 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 빛의 흡수와 발광 특성들을 살펴본 것이고요. 요 결과는 이제 잭스의 2002년에 그 발행된 이제 CDSE 이 나노파티클을 사이즈별로 이제 합성해서 그들의 이제 광학 특성과 그 사이즈를 이제 비교해서 살펴본 거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템 이미지는 이제 350부시에서 그 합성해서 얻어진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수작업을 통해서 측정한 바로는 3.9나노미터의 그 평균 사이즈를 갖는 데 반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와 비교해 봤더니 기존 레퍼런스는 약 3.6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카드뮴 텔루라이드가 어떻게 되었는가인데, 우선적으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균일한 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들, 특히 이제 원디미저널한 그 나노 와이어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CDSE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험 조건 하에서 징크 블렌드의 구조를 가졌는데 비해서 CDT 같은 경우에는 250도씨에서는 원자이트의 구조를 띠고 있었고요. 300도씨에서는 징크 블렌드의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결정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250도씨에서는 이제 아주 그 깨끗하진 않지만 뭐 바이포드나 트리포드, 테트라포드 같은 형태의 비등방성 결정 형상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그 일반적인 빛의 흡수와 발광 특성들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징크 셀레나이드를 합성을 했습니다. 이제 청색 발광 소자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징크 셀레나이드 같은 경우 합성을 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약 이제 프라이머리 나노 크리스탈의 크기가 약 2에서 3나노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것들이 이제 응집이 돼서 평균 41나노미터의 그 나노 스피어를 이루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우선 결정 구조를 살펴봤을 때는 마찬가지 합성된 징크 셀레나이드는 징크 블렌드의 결정 레티스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구조 속에서 프리커서로 사용됐던 징크 옥사나 셀레늄 또는 그 외 다른 물질들의 피크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 합성된 징크 셀레나이드가 굉장히 이제 순수하게 합성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러 포뮬러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XRD를 이용해서 그 밀입자의 이제 크기를 예측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인 이와 같은 이제 XRD 피크, XRD 패턴을 가지고 111면과 220면에 각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본 바, 이와 같은 스피어를 구성하는 이 프라이머리 나노 크리스탈의 크기가 템 이미지로 봤을 때는 2에서 3나노미터 정도가 되었는데, 계산을 해보았더니 각각 2.56, 2.62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소 분석을 통해서 그 징크와 셀레늄의 그 이제 원소비가 약 1대 1.125 정도인 걸 확인을 하였고요. 마찬가지 일반적인 그 흑빛의 흡수와 발광 특성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징크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완결이 돼서 어떤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프리커서인 징크 옥사이드와 텔루라이드, 그리고 합성된 징크 텔루라이드의 이제 엑셀트 피크를 비교해 봄으로써 프로덕트가 제대로 합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버블로에 포집된 그 나노 파티클에 혹시 전구체로 사용되었던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JCPDS 넘버 37-1463의 징크 텔루라이드 징크 블렌드 구조입니다. 매우 동일한 일치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소 분석을 통해서 징크와 텔루라이드의 비율가 1대 1.06임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거는 이제 400도씨에서 이제 합성된 것입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카드뮴 계열이나 징크 셀레나이드 같은 경우에 퀀텀 닷에 유사한 그리고 0차원인 이제 구형의 물질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합성이 되었는데요.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용액국상에서 합성을 할 때 그 비등박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케미컬 포텐셜, 쉽게 말해서 모노모의 농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톨루엔의 프리커서들을 희석을 시켜서 분무를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1차원의 구조가 합성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징크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는 400도씨에서 이와 같은 모양이 형성이 됐고 좀 자세히 봤더니 합성된 나노 파티클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와 같은 이제 좀 징그럽지만 지렁이 모양의 결과들을 얻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온도를 조금 더 높여봤습니다. 450도씨와 이와 같이 500도씨로 높였을 때 이와 같은 프라이머리 나노 파티클의 어그리게이션이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아마도 반응 온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이제 리오더링이 된 결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까지 생각을 하고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합성 방법인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륙적 반도체 화합물을 합성을 하였고요. 카드뮴 셀레나이드와 카드뮴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였듯이 CD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의 입자밖에 생성이 되지 않았지만 250도씨에서 이제 테트라포드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 CDT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징크 SE 같은 경우에는 약 2에서 3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리 나노 크리스탈이 어그리게이션이 되었고 평균적으로 41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이제 스피어로 구성이 되었고요. 징크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원 디메저란 굉장히 에스펙트 레이셔가 큰 나노 와이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